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기다리겠습니다. 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얌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네, 책 소개해드릴게요. 그리스인 조르바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대표작으로 인간의 본능과 자유에 대한 탐구를 다룬 소설이에요. 주인공 화자인 지식인이 자유롭고 열정적인 인물 조르바를 만나게 되면서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내용인데요. 이 작품은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1883년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태어난 그리스의 소설가이자 철학자인데요. 카잔차키스의 작품 세계에는 민족주의적 성향과 자유 그리고 자기 해방을 추구하는 주제가 두드러진다고 평가받곤 해요. 특히 종종 종교적 주제까지 다루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시적인 문체와 철학적 깊이로 유명해서 1951년 그리고 1956년 두 차례나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 또 세계적인 문학성을 인정받았다고 하네요. 그렇지. 자, 냠냠이가 저자 소개, 책 소개, 작품 소개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 책까지 저희가 만나러 왔습니다. 네. 소위 잘 알려진 소설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는 꼭 손꼽힐 만한 소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미 제목만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니코스 카잔차키스 하면은 그리스인 조르바가 가장 인기가 있죠. 그렇지. 자, 책에 들어가기 앞서서 책은 전체 약 45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쓰여졌고요. 네. 소설의 내용을 언제나처럼 앞에서부터 읽어나가기에 앞서 저자에 대해서 니코스 카잔차키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책의 이제 469페이지에 보면 저자의 연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았어요. 그래서 저자의 출생부터 죽음 후에 저자의 비문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74세의 나이에 운명을 달리했고 그 이전까지 활발한 문학작품 활동을 이어나갔다는 것. 네. 그리고 출생이 그리스 크레타라고 설명드렸는데요. 크레타는 저자의 출생 이후에 대략 한 20년간 터키의 지배를 받는 섬나라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역사책들에서도 다뤘었지만 세계 4대 문명 또는 고대 그리스와 에게 문명을 이야기하면서도 몇 번의 언급이 있었던 크레타 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네. 살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독서 스텔라의 역사에 또 한 페이지에 기록이 되겠지만 저희 냠냠이가 네. 저희 멤버 냠냠이가 2024년에 바로 이 그리스 여행을 다녀왔다라는 거. 네, 얼마 전이고요. 저희 추석 연휴 때 제가 갔다 왔는데 사실 크레타 섬은 아쉽지만 가보진 못했고요. 여기 연보에 보면은 이제 니코스가 크레타에서 일어난 그 터키에 대한 반란으로 인해 낙소스 섬으로 갔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낙소스 섬 그리고 그 낙소스 섬 다음에 있는 가장 유명한 산토리니 섬 이렇게 두 가지 섬은 갔다 왔어요. 산토리니는 워낙 잘 알려져 있고 관광지고 낙소스 섬도 산토리니처럼 관광지고요. 특히 이제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이 보통 이제 바캉스 보낼 때 많이 가는 섬이라고 해요. 유럽인과 미국인도 아닌데 한국인인 우리 냠냠이가 다녀온 그리스인 냠냠이로. 그러네요. 저는 이 소설을 읽어볼 예정이고요. 또 감사하게도 그리스부터 날아온 저희 치약과 초콜릿이 제 가방에 배달되었습니다. 이게 네. 죄송합니다. 기념품을 또 흔한 기념품을 또 제공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 책을 선정한 것도 의도는 아니었고, 뭐 냠냠이가 마침 이 책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를 간 건 아니지만, 뭐 공교롭게도 비슷한 타이밍에 저희가 그리스라는 키워드로 만나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그리스인 조르바의 그리스의 배경이라기보다 크레타 섬의 배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려가면서 읽기에 좋았어요. 특히 이제 그리스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주도인가요? 네. 이 시점에도 이 그리스인 조르바가 쓰여졌던 그 시점에는 지금은 많이 발굴된 그런 유적이 한창 발굴됐던 시기 혹은 유적이 묻혀졌던 시기일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돌이 많고 그리고 이 돌이나 영토라고 해야 되나? 흙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적지가 발굴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리스는 절대 개발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디서 어떤 유적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겠지. 네. 그래서 절대 아파트가 지어질 가능성이 정말 1도 없어 보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그리스 특파원, 냠냠 특파원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서로는 이쯤 하고요. 또 더 길어지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본격적으로 소설의 이야기를 밟아나가 보겠습니다. 소설의 이 사건이나 이제 구절을 짚어드리기 앞서서 줄거리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그렇지. 이 책의 전체 말씀드린 것처럼 약 450페이지에 달하는 적지 않은 분량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도 없거니와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간략하게나마 냠냠이가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고 그 이후에 주요 인물들의 행동과 말 또는 그들이 사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사실 조르바 한 명은 아니고 2명이에요. 네, 젊은 지식인 화자인 나가 나오고요. 이 나와 자유롭고 본능적인 조르바의 만남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 화자인 나는 철학과 책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려는 지식인이고요. 근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고자 크레타 섬에서 광산을 운영하려고 하면서 이때 이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를 고용하게 돼요. 이 조르바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본인 감정에 충실한 사람으로 삶을 온몸으로 느껴가며 살아가는 인물로 그려지고요. 이 조르바의 삶의 태도는 책에서 자꾸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지식인 나와는 대조되는 그림을 보여줘요. 극명하게 대비되는 2명의 캐릭터, 즉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화자인 나와 그리스인 조르바의 대립구도 혹은 둘이 함께 협력해 나가는 구도라는 점, 그리고 그 둘은 결국 광산을 개발한다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 이 소설이 마무리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광산 사업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이 둘은 서로 너무 다르니까 서로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인간 존재 자체의 복잡함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는 교류를 나누게 돼요. 그러면서 조르바는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이게 설명을 했을 때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빗댈 수는 있지만 또 이제 본능에 충실한 거죠. 본능이나 감정에 충실한 거. 날 것 그대로의 모습. 네. 그러니까 순간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원래 덧없어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배움을 얻으려 하는데 화자인 나는 그런 조르바, 나랑 너무 다른 조르바의 태도를 보면서 아, 이론이나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이 있구나.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둘은 단순한 고용주와 뭐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삶에 영감을 주는 깊은 우정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우정을 그린다라고 보여졌고 맞아요. 이 두 인물의 극명한 캐릭터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구성이 우리가 과거에 읽었던 소설들 중에 한 권의 책이 떠오르더라고. 네, 뭐죠? 바로 김훈 작가의 하얼빈. 어떤 의미에서요? 하얼빈의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완벽주의에 가까운 굉장히 캐릭터성이 뛰어난 이토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침착하고 말 수 없고 그럼에도 묵직한 한 방을 갖고 있는 안중근. 이 둘의 극명한 캐릭터성의 대비가 당시 소설을 읽는데 더 극적으로 내가 책을 읽는 감동을 더해줬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스인 조르바를 처음으로 접해보니 이렇게 정말 온도차가 많이 나는 혹은 지구 정반대에서 만나야만 할 것 같은 이 두 인물의 만남이 보다 더 색다르게 느껴졌다. 그렇지. 맞아요. 재미있었다. 맞아요. 재미가 있었어요. 뭔가 케미가 맞는데 안 맞는다. 마치 이슬이와 냠냠입니다. 이슬이와 냠냠이처럼 케미가 맞는데 안 맞는다? 케미가 안 맞는데 맞는다.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다른 이들이 두목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렇게 화자한테 조르바가 뭐라고 하고 두목으로 불리우는 나도 아, 저 사람 되게 특이하네.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하는데 결국 결론으로는 섞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사실은 만날 계기조차도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 서로의 인생에서. 마주쳐서는 안 될 것만도 같고 그럼에도 이 둘이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지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인생을 함께 그려나가는지 그리고 그의 숨이 다하는 날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르바가 먼저 생을 마감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조르바가 나이가 많아요. 몰랐어요. 그 젊은 지식인인 화자야 나는 30대 중반이고요. 이 조르바는 60대 중반이죠. 65세로 표현이 되고 그 이후에 몇 년을 거듭하게 되니까 결국은 70세가 넘어가는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줄거리 그리고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요. 네. 본격적으로 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의 전체 분량은 약 450페이지에 걸쳐 있지만 네. 책이 각 장이나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진 않다고 보셔도 돼요. 네, 맞아요. 각 장들이 나누는 의미나 이야기들의 에피소드가 크게 의미를 두고 읽으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 화자가 사랑하는 친구가 책벌레라고 불릴 만큼 책만 보는 사람이고 완벽한 지식인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14페이지에 보면은 결심을 해요. 나는 문장 한가운데 그 한심한 벌레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이 너무나 싫었다. 하면서 나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리비아와 마주보는 크레타 해안에 폐광이 된 갈탄광 한 자리를 임차했다. 이 말은 계속 책만 보던 지식인이던 내가 탄광을 하나 임차를 해서 고용주로서 노동자들을 부리고 탄광을 운용해보겠다라는 사업가의 꿈을 꾼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크레타 섬으로 떠나는 배에 올라타요. 그러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네. 책의 15페이지 네. 나는, 즉 화자는 이 여행이 신비로운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한 듯이 들뜬 마음으로 떠날 채비를 했다. 나는, 화자는 내 삶의 양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껏 나 스스로는 그림자만 보고서도 만족하고 있었지. 자, 이제 내 너를 실체 앞으로 데려갈 테다. 나 스스로에게 강한 의지, 다짐을 여겨보는 장면. 맞아요. 그리고 이제 16페이지 나는 주머니에서 단테 문고판 내 여행의 동반자를 꺼내들었다. 저희도 언젠가는 꺼내 들어보겠습니다. 단테의 대단해요. 신고. 네. 바다에서 배를 타고 단테를 꺼내요. 흡사 나를 보는 것 같더라고. 여기 그리고 또 있어. 그러면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벽에 기대어 편안하게 앉았다. 저는 아닌데. 네. 그래서 전 노담입니다. 네. 여기서도 사실 근데 지식인이에요. 책을 들고 가는 거죠. 그렇게 단테를 이제 볼까 하던 찰나에 드디어 우리의 또 다른 주인공 조르바를 만나죠. 사실상의 면접이 진행되는 거야. 네. 서로에게 가볍게 질문도 하고 인상 차기도 파악하고 그리고 과연 함께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늠해 보는데 오히려 조르바가 먼저 나한테 질문을 해요. 여행하시오? 이렇게 성큼성큼 다가가서 여행하시오? 말투가 거칠어. 그리고 여행자 같아. 그리고 나서 여행하시오 하니까 저 크레타로 가는 길입니다. 왜 묻습니까? 라고 내가 대답하자 날 데려가시겠소? 다짜고짜 날 데려가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용주의 역할로 가려던 내가 조르바한테 픽당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네. 그래서 지성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또는 지성인이라고 불리우는 내가 화자가 조르바를 만난 첫인상을 그려내길 바로 책의 22페이지. 조르바야말로 나인 화자가 오랫동안 찾아다녔으나 만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조르바는 살아있는 가슴과 커다랗고 푸짐한 언어를 쏟아내는 입과 위대한 야성의 영혼을 가진 사나이. 아직 모태인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였다. 네.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 그니까요. 저도 앞으로 어디 가서 모태인 대지에서 말도 안 돼.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였다고. 저 스스로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현이 진짜 가히 진짜 대순수, 대정렬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언어, 예술, 사랑, 순수성 그리고 정렬의 의미는 이 노동자가 즉 조르바가 짓거린 가장 단순한 인간의 말로 내게 화자에게 분명히 전해져 왔다.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고 최대한 극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24페이지에 조르바가 날 데려가라, 날 노동자로 써라 이렇게 계속 어필을 하는데 또 자기의 어떤 주장은 놓지 않은 게 마음이 내키면 알죠? 마음이 내키면 이리야 당신이 바라는 만큼 해주겠소. 하지만 분명히 해둡시다. 나한테 강요하면 그때는 끝장이에요. 이런 표현도 해요. 굉장히 터프하죠? 그러면서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할 말 다 하는 노동자야. 갑자기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라고 하니까 화자인다가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죠? 했더니 자유라는 거지 라는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르바가 사실 못 배웠고 책의 후반부에서 다시금 설명드리겠지만 평생에 책을 한 권 읽었다고 소개하거든. 굉장히 개걸스럽고 맞아요. 거칠고 날 것 그대로의 표현들. 호탕해요. 모든 말투라거나 선택하는 단어가. 그리고 술과 여자, 예술 뭐 이런 것들에 본능적으로 맞아. 굉장히 열광하고 이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말로는 이제 돌직구 그렇지. 직구를 던지는 그런 표현법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말도 아니지 이제. 맞아. 예전 말이죠. 돌직구를 요즘 말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요즘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어 나가는데 조르바의 캐릭터성을 발견해내고
조르바를 내가 조금 더 알아내는 이 순간순간의 장면들이 너무나 흥미롭고 재밌고 실제 웃음이 터져 나올 정도로 저는 정말입니다. 네. 예를 들면 35페이지 조르바와 나인 화자가 대화하는 대목에서 조르바가 말하길 내가 보기에는 두목은 즉 나인 화자는 배고파 본 적도 죽여본 적도 훔쳐본 적도 가늠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꼴을 알 수 있겠어요. 당신 머리는 순진하고 살갗은 햇빛에 타보지 않았어요. 그는 즉 조르바는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었다. 나인 화자는 내 섬약한 손과 창백한 얼굴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진창을 굴러보지 못한 내 인생이 부끄러웠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과연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알려면 이 정도까지 해야 돼?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던데 사람을 죽여본 적도 가늠한 적도 훔쳐본 적도 지금 이 얘기들이 가당키나 한가 그쵸. 싶은데 조르바에겐 어느 정도는 통용되는 이야기인가? 아 그쵸. 조르바의 세계관에서는 혹은 그가 살아왔던 경험에서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렇지. 조르바 당신은 대체 어떤 과거를 살아오신 겁니까? 네. 라는 질문이 너무나도 흥미롭게 들었고 맞아요. 앞으로 펼쳐질 약 400페이지에 걸쳐서 이 조르바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다는 게 어떤 미지의 세계를 만나는 또는 퍼즐의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흥미롭게 보실 수 있고 특히나 이 카잔차키스가 조르바를 소개하는 방식이 쭉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더라고. 예를 들면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보듯이 몇 살이고 뭐 하던 사람이고 어떤 이력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라고 설명하지 않고 책을 보다 보면 드문드문 30페이지 뒤에 80페이지 뒤에 조르바가 본인이 말하는 입을 빌려서 본인의 과거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본인의 이력을 소개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책에 대한 집중도를 놓칠 수 없는 놓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느껴져서 재밌더라고. 살인이라든지 가늠 뭐 이런 얘기를 조르바가 하면서 화자인 나이가 놀랐을 거잖아요. 뭐지 이 사람 막 이러면서. 근데 거기에 조르바가 괜찮아요. 당신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한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당신은 수백 권의 책을 읽었을 때니까 저를 부르셨나요? 아마 해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물어봐요. 35페이지에 보면은 크레타 섬에서 있었던 일이죠. 터키군한테 반란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반란군이 돼서 그지랄을 했는데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책에 써 있습니다. 그지랄을 했는데 사기치고 훔치고 죽이고 했는데 그 덕분에 게오르기오스 왕자가 크레타로 왔답니다. 그리고는 자유를 얻었답니다.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그 과정에서 살해도 있었고 사기도 치거나 강도짓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더러운 놈의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자유라니 라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두목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제 또 깊은 고민에 빠지죠. 내가 뭘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살인이라고 부르는 악행은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하면서 혼자 읊조리는 거죠. 그러면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살인을 하는 거 이게 맞냐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주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지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의 전반에 걸쳐서 도덕률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맞아. 어떤 상념, 종교에 대한 정의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책을 단 한 권밖에 읽지 않았다고 자기소개하는 조르바가 책을 수백 권 이상 읽어낸 지성인이라고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화자에게 보다 더 어려운 혹은 더 난해한 난이도가 있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 맞아요. 근데 그럼으로써 사실은 나인 화자가 고민하는 방식은 바로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 독자들이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게끔 하는 장치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나인 화자는 대리인인 거야. 독자를 대변하는 대리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책에서 읽었던 데는 이런 말 없었는데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있었던 거에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는데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봤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조르바가 훅 하고 들어오는 깜빡이 켜고 들어오지 않는 방식의 이 대화법이 화자인 나를 통해서 우리 독자들이 한 번 더 고민하고 곱씹어 볼 수 있게 그쵸.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꾸준히 깔고 있는 소설의 형식이라는 것. 맞아요. 그래서 그 형식을 빗대어 보면 조르바는 곧 이 저자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하면은 니코스 카잔차키스도 그리스 사람이면서 그리스가 거의 한 99%가 그리스 정교회라고 해서 기독교거든요. 근데 이 종교에 대해서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계속해서 의문을 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르바한테 투영을 하는 거죠. 이 종교 이거 맞아? 혹은 이 반란 이거 맞아? 우리가 반란으로 잃은 게 이렇게 많은데
이게 맞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자유가 뭔가? 이거를 계속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니코스. 지금 특정 과거의 한순간이 오버랩됐어. 내 머릿속에. 우리가 최근에 함께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 군주론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리뷰할 때 냠냠이가 먼저 이야기하고 내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있어. 바로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린 대본이 없다 라고 한 게 왜 떠올랐냐면 지금 내가 나인 화자를 통해서 독자들이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을 했고 그에 대해서 나는 이어서 연이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르바가 저자인 카잔차키스의 말을 인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역할을 가져가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을 그런 구조적인 구분을 정리를 냠냠이가 해낸다는 것이 좋았다.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치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좋았다. 우리 호흡에 놀랐고 역시 이게 이런 구조화하는 것들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본이 없다는 건 다시 한번 여실히 증명되는 없어요. 대목이 아닌가. 책만 있어요. 책만 있어요. 이런 진짜. 녹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조화해서 책을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해해 나간다면 이 조르바가 말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그런 예들이 무수히 많이 책에 언급이 돼요. 예를 들면 38페이지 조르바의 말투가 퉁명스러워졌다. 보세요. 내 말씀드립지요만 이 세상은 수수께끼, 인간이란 야만스러운 짐승에 지나지 않아요. 야수이면서도 신이기도 하지요. 마케도니아에서 나와 함께 조르바와 함께 온 반란군 상놈 중에 요르가란 놈이 있었습니다. 극형에 처해야 할 마땅한 진짜 돼지 같은 놈이었답니다. 글쎄 이런 놈까지 울지 않겠어요. 왜 우느냐 요르가, 내가 물었지요. 나도 눈물을 마구 흘리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자는 내 목을 안고 애새끼처럼 꺼이꺼이 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개자식은 지갑을 꺼내어 터키놈들에게서 빼앗은 금화를 주르륵 쏟아내더니 한 주먹씩 공중으로 던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두목? 이런 게 자유라고.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사실 굉장히 거칠고 상스럽고 맞아. 와일드하고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눠볼 만한 상대가 있나라고 떠올려 볼 만한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눈에 익진 않거든.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니 이 대화에 집중을 하게 되고 오히려 더 이 대화를 내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실제 저렇게 다소 거칠게 표현하는 것들이 내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도 아니야. 사실은. 맞아. 오히려 더 직관적으로 직설적으로 들리기도 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어렵게 비유법을 쓴 게 아니고 정말 예시를 들어서 그래 바로 이런 게 자유야 이렇게 찍어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화자인 나와 조르바는 크레타 섬에 닿게 되고요. 그렇지, 드디어 도착을 한다. 도착을 하고 나서 이제 묵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인숙을 이제 찾는데 조르바는 여인숙을 찾으면서부터 계속 과부가 있어야 된다. 과부를 아주 노래를 불러요. 자, 이 얘기도 빠뜨릴 수가 없어요. 해놓고 갈 수가 없는데 이 책에 쓰인 시기 그리고 지역적인 특색을 너무나도 적극 반영한 것과 같이 이 책에서 이 소설인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카잔차키스는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그러한 대목의 말들을 책을 인용해서 전해드리겠지만 오해 없으시기를. 맞아요. 사실 저는 읽을 때 제가 여자기 때문에 여자한테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는 읽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 조르바는 그래서 굉장히 본능에 충실하고 성적인 거에도 오픈되어 있고 그런 걸 추구했다. 이 정도로 저는 해석하고 읽었어요. 이게 남녀를 떠나서. 그래서 조르바와 나인 화자가 가게 된 여인숙에는 마담 오르탕스라는 프랑스 여성, 프랑스 과부가 있어요. 이 여인숙 주인 사장이죠. 이 사람은 조르바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되지만 맞아요. 말미엔 죽어요. 뭐 이거부터 또 말씀드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 주인공인 나인 화자를 제외하고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대다수 죽어. 맞아. 왜냐하면은 화자가 젊어서 그런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근데 그 죽음이 엄청 뭐 상실감, 너무 슬프고 정말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아무래도 전쟁도 겪고 반란도 겪고 착취도 겪어서인지 이제 죽음이 슬프게는 그려지지만 처참하고 대단한 어떤 사건처럼 그려지진 않는다. 맞아. 나도 비슷하게 느낀 게 죽음을 있는 그대로의 죽음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느꼈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불편하지 않게 죽음이 굉장히 슬프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담 오르탕스가 중반부
거의 말미 전까지는 제 3의 주인공인 양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조르바가 뭐만 하면 오르탕스를 찾아가지고 처음엔 저는 헷갈렸던 게 이 오르탕스와의 어떤 쾌락을 원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사람을 진짜 쫓았다고 쫓은 것처럼 막 진짜 사랑하는 여인을 대하는 게 아니고 거의 무슨 자기의 욕구를 풀기 위한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 계속 그러는데 또 이제 결혼까지 결심하고 결혼을 실제로 하게 됐을 때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표현 방식이 그냥 이런 거지 이것 또한 어떤 사랑의 또 다른 면으로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오르탕스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나인 화자와 그리스인 조르바가 크레타 섬에 잘 도착을 했고 네. 그들이 앞으로 광산을 개발해 나가면서 묵을 거처인 오르탕스가 주인으로 있는 여인숙에까지 투숙을 하게 된다. 맞아요. 그런 과정을 그렸고 네. 이때 오르탕스 부인과 조르바의 관계를 통해 보여주는 게 나인 화자의 또 대조적인 행위나 태도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네. 왜냐면 조르바는 정말 스스럼 없이 오르탕스한테 들이대고 오르탕스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말을 할 수 있고 이러는데 이제 화자인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격식도 차려야 하고 격식도 차려야 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나의 체면도 있고 나는 그렇게는 과부한테 나 들이대지 못하겠다. 나는 여자한테 난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밝혀요. 저는 이 분야에서는 조르바 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솔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응? 조르바가 계속 이제 화자한테 얘기해요. 너 이거 후회한다. 그래. 이러면서 원래 산다는 게 곧 말썽이다. 죽으면 말썽이 없지. 하면서 허리띠를 풀고 말썽거리를 만드는 게 바로 삶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 허리띠라는 건 이제 바지춤을 풀으라는 소리인데 허리띠를 풀어라. 그게 삶이다. 너 자유를 누려야 된다. 꽤나 철학적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식인 나도 사실 흔들려요. 나도 계속 눈길이 가. 여자한테 눈길이 가는데 똑같이 조르바처럼 행동은 못하지만 변화하는 모습을 흔들리는 감정선이 책에 그려지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책의 말미에 보면 후반부에서는 마치 조르바가 말할 것 같은 대사들을 나인 화자가 말하고 있는 장면들도 그려져. 네. 그래서 그런 대목도 잠시 후에. 결국 물들어요. 자, 그렇게 조르바와의 이야기를 그려나가는 와중에 책의 75페이지. 네. 나인 화자가 이 조르바를 만나서 앞으로 펼쳐질 크레타에서의 여러 가지 일과 생활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데 네. 나인 화자는 즉 조르바와 보낼 몇 달이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요모조모 따져봐도 나인 화자는 아무래도 행복을 헐값으로 사는 기분이었다. 이런 솔직한 나 스스로의 자기 고백이 너무 좋은 거야. 과연 우리가 살면서도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앞으로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누군가 함께 시간을 보내더라도 저는 이런 표현들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내가 너무나 더욱 행복해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독서 스텔라의 녹음, 편집 그리고 방송까지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해설한 거예요? 가져다 붙이려니까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돌아보고 어떤 기대감을 갖는 이러한 정리하는 방식이 너무 좋았어. 꽤나 감성적으로 나에게는 더 크게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 이 표현이 멋진 표현은 맞아요. 저희가 보통 행복이라고 하면은 행복해져야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골똘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행복을 헐값으로 살 수 있고 행복은 우리 키높이에 있는 거고. 행복은 바로 이곳에. 네. 여러분의 귀에. 우리 곁에. 우리의 목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 75페이지. 네. 자, 그렇게 한번 짚어보고요. 냠냠이가 조르바와 오르탕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남성이고 남자인 조르바가 여자와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책의 70페이지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물론 조르바의 입을 빌려서. 조르바가 말하길 자, 내 말 들어봐요. 나는 별별 걸 다 보았어요. 안 해본 짓도 없고요. 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마 그랬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내 경험에 따르면 여자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란 연약하고 토라지길 잘하는 동물이랍니다. 누가 사랑한다, 갖고 싶다고 해주지 않으면 여자는 울어버립니다. 여자가 당신을 전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자가 당신을 역겨워할 수도 있고 여자가 싫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여자를 보는 남자는 모두가 반드시 그 여자를 갈망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여자라는 가여운 동물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라면 여자에게 그렇게 하고 여자를 기쁘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 조르바가 말하는 문장 속에서 사실 이 문장을 두 갈식으로만 읽어내면 이 친구 또 여자를 비하하겠네. 비하는 거 아닌가? 낮춰서 보는구나라고 볼 법도 한데 결국은 그것이 진심이 아니야. 조르바가 느끼기에 여자가 다소 연약하고 툭 하면 울어버릴 것 같고 라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로서 표현하지만 결국은 그 여자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 남자가 해줘야 돼. 그렇게 기쁘게 해줄 수 있어야만 한다 라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게 이 친구 진짜 진솔하네? 그리고 뭘 좀 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65살이세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많이 아직 한참 배우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과도 하고. 네, 그렇죠. 결론은 이제 여자를 낮춰보는 게 아니고 여자를 좋게 해주고 떠받들어줘야 되는 게 남자의 역할이다 이런 걸 이제 말미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나 가끔 책에서 조르바의 입을 빌려서 굉장히 속되게 천박한 표현이 나와요. 많이. 많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대목들을 오히려 짚어드려야 조르바가 이런 표현으로만 여자를 혹은 여성을 대하지는 않는구나 라고 오해를 좀 덜고 싶어서 오히려 꼭 이 페이지는 말씀을 드려야겠더라고. 그냥 이 사람은 정말 솔직한 사람. 자신의 감정과 지금 느끼는 바에 굉장히 솔직해서 두목인 화자인 나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여자를 잘 몰라 보이니까 뭔가 모르지. 모르기도 하고 좋아하고 자기처럼 욕구가 있어는 보이는데 표출을 전혀 못하니까 이제 야 앉아봐봐 하면서 화자인 나한테 두목 여자는 이렇게 해줘야 돼. 남자가 맞아.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상 인생의 절반밖에 살지 않았거든. 네. 나인 화자가 조르바에 비하면. 맞아요. 자 그리고 책의 101페이지. 이미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조르바가 본인의 과거의 경험과 가족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있는데 있어요. 조르바가 말하길 참 내게 아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군요. 야가 빠진 토박이 고리대금 업자에다 위선적인 예수쟁이 그야말로 사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랄까. 지금은 살로니카에서 식품점을 하고 있지요. 편지왈 그러니까 동생의 편지가 왔다는 얘기겠지. 알렉시스 형님 이 알렉시스 형님은 바로 조르바를 호칭하는 이야기일 거고 형님의 딸 프로소가 억길로 들어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자 여기서도 또 알 수 있는 대목은 딸인 프로소가 있다. 조르바에게. 조르바는 결혼도 했고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네. 우리 가문의 명예는 끝난 겁니다. 나는 마을로 쳐들어가 이 애의 목줄을 끊어놓을 참입니다. 라고 동생에게 받은 편지를 소개하면서 나에겐 동생이 있고 그리고 나에겐 딸이 하나 있고 이 편지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책의 후반부에는 본인의 어린 아들을 잃었다는 내용도 나인 화자에게 소개하는 방식이 그래서 책을 집중해서 읽어야 돼.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호투루 혹은 맞아. 소위 말해서 빠르게 읽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내용들로 내가 조르바에 대해서 사실상 책을 다 읽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꼭 이런 대목들을 짚어나가면서 조르바가 이런 가족사를 갖고 있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실제 본인의 삶을 영위하고 있구나 라는 점도 꼭 함께 챙겨가시기를. 맞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새로운 정보성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요. 사실 보물찾기 하는 기분이라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조르바가 일단 이야기꾼이어서 말을 너무 잘해. 사연도 너무 많고 비유도 너무 잘 들고 약간 제 거예요. 약간 이야기꾼인 거? 이야기 보따리 장수처럼 주제 죄송합니다. 딱 던지면 탁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럼에도 저는 지성인인 나의 화자 수백 권의 책 저는 이 두 가지를 둘 다 놓치고 싶지 않다. 언제나 그랬듯이 보다 겸손하게 제가. 그래서 바로 이 103페이지에 보면은 조르바와 두목인 화자인 내가 핑퐁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장면이 104페이지에 조르바가 넋이 나갔다가 엄청난 행복이 느껴지는 모양새로 우리 춤추시겠소? 우리 춤춥시다. 막 이렇게 화자한테 제안을 해요. 우리 빨리 지금 춤추자. 나 너무 행복해. 맞아. 근데 화자인 나는 싫습니다. 바로 거절해요. 싫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르바는 어리둥절해서 왜 싫냐고. 그럼 일단 나 혼자 추겠어. 두목 멀찌감치 있으시오 하면서 혼자 재밌게 춰요. 나는 이 대목은 존중해. 그러니까 조르바도 존중하고 나의 화자도 맞아. 그쵸. 네, 각자가 행복을 느끼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있죠. 조르바가 너무나도 확고하게 믿는 혹은 본인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춤이라고 한다면 그걸 본인의 친구인 두목에게 권해볼 수도 있지 사실. 야 나는 이걸 통해서 진짜 행복한데 너도 한번 해봐. 그리고 나인 화자조차도 역시 내가 행복을 느끼는 방식 중에 아니라고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나는 그거 싫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 오히려 이런 대화가 너무 건강해 보여.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대목을 왜 재밌게 봤냐면 조르바가 얼마나 이렇게 그때그때 감정에 충실한지 알려주는 대목이잖아요. 그리고 지식인 나인 화자는 아직까진 그런 거는 싫고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나는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아. 이거를 채통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414페이지에 보면은 나인 화자가 양고기를 먹고 대화를 하다가 말고 조르바 이리 와보세요. 춤 좀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신나서 불러요. 그랬더니 이제 조르바가 춤이라고요 두목? 정말 춤이라고 했어? 야호 이리 오소 했더니 네 조르바 시작해봐요. 내 인생은 바뀌었어요. 빨리 달려봅시다 하면서 춤을 같이 추자고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변한다. 이 대조가 300페이지 가까이 지나가면서 나인 화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말 딱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어서 재밌게 봤어요. 맞아. 그래서 414페이지에 우린 함께 춤을 추었다. 조르바는 내게 화자에게 춤을 가르쳐주고 엄숙하고 끈기 있게 그리고 부드럽게 틀린 부분을 고쳐주었다. 나는 차츰 대담해졌고 내 가슴은 새처럼 날아오르는 기분이었다. 자, 이 기분을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06페이지. 그 춤을 혼자 추게 된 조르바의 기분을 설명하는데 마침내 조르바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행복에 젖어 빛나고 있었다. 잿빛 머리카락은 이마에 들러붙었고 갈탄가루와 뒤섞인 땀방울이 뺨과 턱으로 흘러내렸다. 이 표현도 잠시 멈추게 했어. 그의 얼굴은 행복에 젖어 빛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은 대체 내가 앞서 75페이지에서 행복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책에서는 물론 행복뿐만이 아니라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지만 담으려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감이 나는 이 행복에 대한 표현이 정말 나에게는 더더욱 와닿고 공감하고 그러니까요. 나도 느끼고 싶고. 이쯤 되니까 무슨 춤 췄는지 너무 궁금한데? 이쯤 되니까 무슨 춤일까? 지루박은 아닐 거예요. 무슨 춤일지 따라추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을 만큼 얼마나 신명나는 춤이길래 이렇게 행복해져. 나도 사실은 춤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좋아할 수 있죠. 좋아는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행복을 그려내 나가는 방식이 카잔차키스가 굉장히 섬세하다. 그리고 진짜 읽는 독자로 하여금 특히 내게는 굉장히 행복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멋진 장치를 둠으로써 이 친구 진짜 글 잘 쓴다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큰 교감과 공감을 이끌어낸 게 불과 얼마 안 돼서 책의 15페이지. 역시 조르바가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이러한 천박함도 천박함이 없다. 15페이지요? 115페이지. 자, 조르바가 말하길 두목, 여자라는 건 참 알다가도 모를 동물이죠. 1000번을 깔려도 1000번을 천요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기억을 못하니까 그렇죠. 이 표현은 대체 저는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앞서 70페이지에서 그렇게 여자를 잘 아는 듯이 맞아. 그리고 진심으로 그녀를 기쁘게 해주자던 조르바가 두목과 있을 때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조르바의 이런 날 것 그대로의 표현 소위 천박하다고까지도 보여질 수 있는 이러한 대사들이 책에서는 사실상 더 많다. 그리고 더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조르바의 캐릭터성을 더 강하게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았나 라는 의도적이라고까지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그 의도가 또 드러난 게 119페이지에 조르바가 했던 이 결혼들 그런 얘기를 화자인 내가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조르바 대체 결혼을 몇 번이나 했어?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조르바는 이제 말을 회피를 하다가 뭘 얘기해요. 정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정당한 결혼은 맛대가리가 없어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맞아. 후춧가루 안 친 음식 같은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혼에 대해서. 그러면서 결국 몇 번을 했다? 정당하게는 2번, 부정하게는 1000번, 2000번, 아니 3000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몇 번 했는지 그걸 어떻게 다 계산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여기서 봤을 때 이 조르바가 결혼,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람한테 씌우는 그 책임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미련도 없고 이 맛대가리 없는 이런 후춧가루 안 친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저급한 표현을 쓰죠. 그렇지.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표현돼요. 123페이지. 조르바가 말하길 그럼 어쩌란 말이오. 말하지 않았어. 여자는 샘물이고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여자와 석 달을 살다 다시 나그네 길로 들었죠. 하느님이 그 여자를 보호하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지. 그 여자를 나쁘게 말할 생각은 없어요. 물론 내 지극히 이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나쁘게 말한 것 같은데. 맞아요. 자, 그리고는 나는 즉 조르바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그리고 나는 떠났지요. 그러니까 조르바가 여자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멘트들은 정말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시대상을 생각하면은 사실 결혼은 규약이고, 그리고 그리스는 제가 또 다녀와 봤으니까 한마디 거들자면, 그리스는 경청하겠습니다. 결혼식을 저희처럼 이제 웨딩홀이라든지 홈파티처럼 하는 웨딩, 스몰 웨딩이라든지 그렇게 거리나 식장에서 웨딩을 안 한대요. 다 교회에서 하고 규율에 따라서 혼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절과 시대상 그리고 그리스의 배경을 생각했을 때 결혼이 굉장히 엄숙하고 정숙하고 꼭 지켜야 되는 규율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는 저자 카잔차키스가 조르바를 통해서 자유로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결혼이란 제도에 묶여있고 싶지 않고 자유롭고 싶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연애하고 끝내고 싶다, 뭐 이런 거를 표현한 게 아닐까 추측이 됐어요. 한 3권에 한 번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이 종교와 가톨릭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그 과거에 리뷰했던 지대넘냐 제로 종교편을 봐주시면 7장이 기독교거든요.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참고해야겠네요. 자, 조르바가 여성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점으로 보는 페이지가 저는 13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이 조르바의 사고관과 가치관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조르바가 말하길 여자는 불가사의한 거예요. 법도 종교도 여자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어요. 여자를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두목. 그건 너무 가혹하고 너무 부당해요. 내가, 즉 조르바가 법을 만든다면 여자와 남자에게 같은 법을 만들어 적용하진 않겠어요. 남자에겐 10개명, 100개명, 1000개명이 있어도 돼요. 결국 남자는 인간이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자에게는 하나의 율법도 안 돼요. 왜냐? 아니, 두목. 이놈의 이야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해야 되는 겁니까? 여자는 힘이 없는 생물이요. 하느님이 우리 남자에게 분별력을 더 주셔야지. 아니면 수술로 불화를 까버리시든지. 내 말 믿으세요. 안 그러면 우리 남자는 끝나는 거예요. 이 표현으로 저는 정점을 찍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남녀 차별, 남존 여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야? 물론 이 뒤에도 많이 이런 표현들이 거듭돼서 나오는데, 맞아요. 이 정도로 전달을 드린다면 이 소설에서 조르바의 입을 통해 카잔차키스가 여자를 설명해 나가는 방식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앞서 조르바라는 사람이 여자를 대하는, 특히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인 오르탕스를 대하는 마음가짐은 책의 70페이지에 잘 표현되어 있으니 같이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조르바의 여성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자인 나한테도 영향을 끼치게 돼요. 처음에 이제 화자인 나는 조르바 신기한 사람이네, 저런 사람이 있네 라고 하다가 점점 물든 이유가 조르바가 계속 훈계하듯이 조언 한마디씩 던지잖아요. 138페이지에는 조르바가 화자인 나에게, 두목, 내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 부디 화는 내지 마시오. 당신 책을 몽땅 쌓아놓고 불이나 확 싸질러 버리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면 누가 압니까? 당신은 바보가 아니고 당신은 착한 사람이니까 뭔가 더 썩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조르바가 봤을 때 이 화자인 나가 굉장히 착한 청년 같은데 답답한 거예요. 책만 계속 들여다보고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책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인 화자가 처음 만남 같으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말했을 텐데, 이제는 거기다 대고 나는 속으로 나 자신에게 소리쳤다. 조르바 말이 옳아. 옳고 말고.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나도 절대 안 돼. 네, 이렇게 망설여요. 책은 못 불태운다? 절대 안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제가 읽고 있던 책에 커피를 조금 흘렸거든요. 책을 다시 샀어요. 근데 그것도 좀... 그 책이 구불구불해져서 얼룩진 모습이 결벽증이네. 책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대목이 나는 꽤나 불편했어. 몽땅 불태우라니. 근데 이것도 조르바식 표현 아닐까요? 그럼 그냥 이제 홧김에 존중합니다. 홧김에 지금 거니까. 책 읽을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건 화자인 내가 흔들리고 있다. 그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 뒤에 이제 167페이지에 책을 불태우라고 하는 말이랑 비슷하게 또, 두목 지금 무슨 생각하냐, 당신 젊다, 당신 젊고 힘도 있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이럴 때가 아니다, 연애하고 여자 만나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화자인 나는 마음은 흔들리지만 계속해서 이 책을 읽어가면서 마음을 잡아요. 조르바 말이 옳긴 한데 그래도 나는 이 책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려야지 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봤던 내용들을 뒤로 한다면 또 새롭게 보이는 건 이 세상에 대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결국 삶과 죽음인데, 책의 171페이지 나인 화자의 입을 빌려 말하길, 나는 생각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얼마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온 세상이 얼마나 인간의 마음에 꼭 맞게 만들어져 있는지. 여기 이 늙은 카바레 여가수를 보라. 평생을 방탕하게 살아온 뒤 이제는 이 외로운 해안에 흘러들어 저 모든 성스러운 근심과 여성스러운 온기를 이 초라한 방 안에 응집시켜 놓았다. 내 심장은 벼랑간 가슴 속에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 엄숙한 밤에 나는 비로소 나 혼자 여기 이 황량한 해변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성적인 헌신과 따스함과 인내함으로 가득 찬 한 존재가 내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여자는 어머니, 누이, 아내였다.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나는 갑자기 그 모든 것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본인 삶에 대해서 인생과 나의 존재라는 것까지도 돌이켜보게 하는 꽤나 거대 담론을 짚어내는 것과 같은 이 상념에 빠진 모습이 책에서 상황과 표현을 달리하면서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독자인 나로 하여금 우리가 이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온전히 내 하루를 돌아본 적이 언제였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고, 그리고 실제 이러한 과정들이 꽤나 필요하다고 느끼고 필요한 것도 아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나의 삶 또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대조되니까 너무나 그런 것들이 안타까우면서도 이 크레타라는 섬에서 때로는 이렇게 한적하고 여유로운 삶을 또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나인 화자가 너무나도 좋아 보였어. 그리고 책의 174페이지, 제가 다시금 책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이런 것인가? 야망이 없으면서도 세상의 야망은 다 품은 듯이 말처럼 뼈가 휘도록 일하는 것. 사람들에게서 멀리 떠나 사람을 필요로 하진 않되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 성탄절 잔치에 들러 진탕 먹고 마신 다음 잠든 사람들에게서 홀로 떨어져 별은 머리에 이고 무튼 왼쪽, 바다를 오른쪽으로 끼고 해변을 걷는 것. 그러다 문득 가슴속에서 인생이 마지막 기적을 완성했다는 것. 곧 인생의 한편의 동화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저희와 함께 우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별과 달을 따러 함께. 이런 서정적인 표현은 행복에 대해서 저는 극찬을 해주고 싶어요. 중간중간에 행복, 사랑, 여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시적인 표현이 진짜 많아요. 이 표현 다시 한번 읽어볼게. 어디 몇 쪽이에요? 174. 다시 읽어본대. 잠든 사람들에게서 홀로 떨어져 별은 머리에 이고 뭇을 왼쪽, 바다를 오른쪽에 끼고 해변을 걷는 것. 이거 대체 어떤 표현입니까?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이만큼 나는 진짜 감탄하지 않을 수 있나? 이런 문장들을 보면서 사람이, 인간이 너무 좋은 거야. 지금 한 번 더 읽어주시니까 생각 드는 게, 조르바는 직설적으로 돌직구로 나 이래 저거 저래 탁탁 찍어서 말하잖아요. 근데 지식인인 화자인 나는 시적인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비가 이런 대비가 없어. 서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바다를 이렇게 거닐면서 조르바는 막 이렇게 춤추면서 너무 신나, 나 너무 행복해, 이거라면 이 화자인 나는 이게 행복인가? 이러면서 곧 인생의 한편의 동화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 책이 다채롭게 느껴지는 게, 직설적인 표현 그리고 이렇게 감성적인 비유적인 표현이 같이 담겨져 있으니까 더 다채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타는 거야 정말. 그 오르고 내리는 이 감정의 기복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조르바와 나는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합의를 이루지. 합일. 이렇게 행복에 대한 예찬이 끊임없이 표현돼요. 책의 181페이지. 행복 예찬가야 거의. 행복 전도사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자, 나인 화자가 말하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음식, 술, 여자와 춤, 그의 즉 조르바의 건강하고 왕성한 몸에서 사라지거나 둔화되는 날이 없었다. 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욕, 수면욕, 식욕 이런 것들로 표현하진 않았더라고. 그래서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나인 화자는 음식, 술, 여자와 춤이라고 기본적인 욕구를 표현했고, 자,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책의 194페이지를 보면 달빛을 받고 있는 조르바를 보고 있으려니 감탄이 절로 흘러나왔다. 어쩌면 저렇게 쾌활하고도 단순하게 세상과 어우러질 수 있는지, 그의 몸과 영혼은 얼마나 조화로운 하나를 이루고 있는지, 또 여자와 빵과 물과 고기와 잠 등 모든 것은 그의 몸과 너무나도 행복하게 결합하여 저 조르바를 이루고 있다. 나는 화자는 우주와 인간이 그처럼 다정하게 맺어진 예를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행복에 대한 예찬이기도 하지만 결국 본인이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조르바를 통해 느끼게 되는 나인 화자, 그리고 그 나인 화자를 넘어서 결국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조화라고 본다면, 이 책을 읽는 우리 독자들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혹은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없는 인간 본성에 대한, 본능에 대한 솔직함, 그런 것들의 받아들임, 그리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르바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
이런 대목을 한 번 더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8페이지에 보면 조르바와 화자인 나는 서로 여자 얘기만 하는 건 사실 아니고요. 왜 왔는지, 크레타에 온 이유가 있죠. 탄광 사업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장비라든지 부품 같은 게 부족해서 조르바가 시내로 갈 일이 생겨요. 한번 이별을 하지? 네, 이별을 해요. 그래서 조르바가 아침 일찍 나가서 장비를 더 구매하고 필요한 게 케이블도 있다, 도르래도 있다 이러면서 이걸 사러 가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이렇게 조르바가 시내로 이제 나가서 출장 같은 개념이겠죠? 그래서 1, 2주 있다 오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애절하게 또 편지를 주고받더라고요. 이거 대박이야. 이 책에서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다양하게 행복을 표현한 방식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지만 이 편지가 가장 좋았어. 이 책 전체에서. 진짜? 조르바가 쓴 편지. 핑크색 편지지에 썼다는 그 편지요? 그렇지. 조르바가 쓴 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기대가 없었던 게 지금 책이 214페이지인데 약 200페이지 동안 펼쳐진 조르바가 말해왔던 이 거친 방식은 사실 내게 그가 쓴 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기에 충분했다고 보거든. 근데 너무나도 잘 쓰는 거야. 이야기꾼이 편지도 잘 쓰네요. 글도 잘 써. 그가 말하길 단 한 권의 책밖에 읽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글을 이렇게 잘 쓰는지. 자, 짧게 소개드리면 조르바의 편지. 이 편지를 읽으면 당신은 내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심란한 중에 그나마 위안을 얻는 것은 당신과 즉 화자와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신 역시 나와 비슷하거든요. 당신이 그걸 모를 뿐입니다. 당신 속에도 악마 한 마리가 있지만 아직 이름은 모르고 있고 그걸 모르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거예요, 두목. 그놈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럼 아마 좀 나아질 겁니다. 나는 내가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대가리에 든 것은 쓰레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란 걸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사한 생각이 번쩍 나서 며칠씩 꼬박 빠져있을 때도 있어요. 내 속에 조르바가 시키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이 아주 깜짝 놀랄 텐데. 너무나도 담백한데 글이 대구로 이루는 방식이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라든가 상대와의 교감을 끌어내는 방식이 전 여기서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순수해서? 좋아서. 사실 욕심이라면 나는 이걸 그냥 다 읽어드리고 싶어. 그리고 읽으면서 내가 더 조르바와 교감하고 싶은데 너무 좋아, 그만큼. 꼭 조르바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물론 이 앞에서까지의 둘이 만들어온 서사와 관계를 이해하셔야겠지만 맞아요. 조르바의 이 표현은 제게 큰 영감을 주기에 충분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210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조르바가 화자인 나에게 쓴 편지에는 솔직한 본인의 이야기도 많이 쓰는데 여기서 또 느낀 게 조르바가 화자인 나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한 인간으로서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르바가 나는 지금 당신 두목한테 회개하는 겁니다. 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모든 걸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이 화자인 나에게 조르바가 당신은 내 고해성사를 듣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화자한테 밝히면서 나는 당신한테 내가 지은 죄를 꽈놓아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을 믿고 순수하게 의지하는가가 보여지더라고요. 사실상 프로포즈 아니야? 나는 지금 당신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달콤한 말은? 더 달콤한 말이 있어요. 당신에겐 하느님 같은 물 묻은 스펀지가 있습니다. 쓱싹쓱싹. 그럼 내 죄는 다 닦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물론 저희 둘은 종교가 없지만 종교인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하느님이 신적인 존재잖아요. 이제 신이 마치 어떤 얼룩을 지워주듯 당신은 내 얼룩을 지워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진짜 뒤로 가면 갈수록 이들의 눈물겨운 우정을 많이 보여는 주는데 이 편지가 진짜 정점을 찍네요. 자,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적절한 기간을 떨어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소설이 흘러가야 되는 것처럼 조르바와 나인 화자는 다시 만나게 돼요. 조르바가 돌아오게 되고요. 그러한 내용이 책의 16장 이후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조르바가 돌아와서 드디어 제가 앞에서 두어 차례 설명드렸던 책의 260페이지 조르바가 말합니다. 두목, 이런 말을 해서 뭐하지만 사실은 내 평생에 읽은 책이 딱 한 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뱃사람 신드바드예요. 그걸 읽고 얻은 것으로 말하자면 점점점. 그러곤 바로 밖으로 나가자고 이야기. 얻은 게 없나 봐. 딱히 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얻은 게 없는 거.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어. 나는 아직까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단 한 권의 책을 읽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거니와
실제 사람이 산다면, 있다면, 적어도 현대사회에서 사회생활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가져보는 거지. 네, 못 만난 거지. 못 만났다고 봐야겠지. 네, 못 만난 거지. 모든 사람을 만나본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어디까지 책의 범주로 규정하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교과서도 책이라면 사실은 그러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근데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네. 그렇지.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꽤나 나에게는 인상적이었나 봐. 몇 번을 표현하는 거 보면.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겠지만 말하고자 하는 내포된 의미는 책을 100권, 1000권, 10,000권 읽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이 삶을 살아내서 경험해서 얻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를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 네. 조르바는 실제 한 것만 읽었을 것 같아. 그는 두목에게 거짓을 말했다고 느껴지진 않아. 조르바는 그랬는데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런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띠고 있었을 수도 있다. 뭐 이거는 각자 해석의 싶어요. 영역이니까. 맞아요. 이제는 죽음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 책에는 크게는 3가지의 죽음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젊은 수도승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이 있고요. 그렇지. 광산 개발을 위해서 수도원에 대지를 구입해야 되는, 네. 매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도원을 방문한 에피소드가 나오고, 그 수도원을 조르바 라인 화자가 방문을 했던 그날 밤 총소리와 함께 수도승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네. 두 번째는 이 조르바의 애인이자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는 인물이죠. 저희가 앞서 말씀 한번 드렸는데 마담 오르탕스의 죽음이고요. 그렇지, 여인숙의 주인.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을에 사는 미망인 과부죠. 과부를 마녀 사냥으로 죽게 만들어요. 이런 집단 폭력에 의한 죽음. 그렇게 3가지 정도가 크게 다뤄지고 있고요. 물론 책의 마지막에 다루는 조르바의 죽음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주변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조르바가 굉장히 힘들어해. 맞아. 나인 화자보다도 몇 배나 혹은 그 이상으로 감정을 크게 소모하는 것을 책에서 느낄 수 있고 그야말로 본능적이기 때문일까? 혹은 죽음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일까라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3가지 사건 죽음을 바라보면서 조르바의 태도를 조명을 해주거든요. 첫 번째 이제 수도승의 죽음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수도승이 종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제 평생을 금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본인을 낮추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그 죽음이 신성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총기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이게 수도승이 신을 위해서 평생 살아왔지만 죽음은 특별한 보호나 그런 거 없이 죽을 수 있구나. 맞아. 얼마나 이렇게 삶이 덧없나. 죽음이 얼마나 인간 앞에선 쉬운가. 그런 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것이고 네. 죽음은. 네. 오히려 이 수도승들과 그 수도승들의 리더라고 볼 수 있는 주교는 더 무서워해. 맞아.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치. 나인 화자나 나가요. 조르바보다도 덜덜 떠는 모습 그치. 그리고 미처 그 옷이나 제복, 의복을 갖춰 입지도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조르바가 안정시키고 안심시키지. 보통은 그렇죠.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조르바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인 거는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조르바가 해냅니다. 그 평정심. 그러니까. 책의 293페이지. 이 수도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어른격인 주교를 만나는데 주교가 그 총소리 이후에 이들의 방을 찾아와. 무서워서. 그리고 밤이니까, 늦은 밤이니까 속옷 차림으로 이들의 방을 찾아오는데 조르바는 이 주교를 대하는 방식이 대단해. 몇 마디의 말을 정리해보면 꼬마 신부님 겁먹었구나. 어서 들어와요 형씨. 와서 우리랑 같이 있읍시다. 우리는 땡중들이 아니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 나인 화자가 바로 조르바 예의를 갖추셔야죠. 주교님이라는데 점점점. 그랬더니 다시 조르바가 흥 속옷바람인데 주교가 어딨어. 들어오쇼 노형. 늘 그냥 맞아. 들어와 그냥. 맞아. 그렇게 하더니 또 안심시키겠다고 조르바가 하는 말은 드시오 노형. 마시면 힘이 좀 날 테니까. 뭐 이런 식이야 대개는. 그러니까 이게 뭐 동네 형을 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날 것의 위로인 것 같아요 방식이. 그러면서 여기서 제시를 해주는 거는 어쨌든 수도승의 죽음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깊은 믿음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해주기는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 네,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내포하는 거죠. 이게 종교적으로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이 소설 그 자체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주교가 꽤나 이렇게 황망한 상황에도 소위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지성인으로 보이는 나인 화자에게 본인이 살아왔던 삶을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 인정욕이 발현되는 페이지가 294, 295인데 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나는 청년인 당신에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소라고 밝히면서 본인이 삶을 살면서 정리해온 세 가지 이론을 꽤나 장황하고 그럴싸하게 표현을 해. 네. 근데 내가 이 대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주교가 정리한 본인의 삶을 통한 성찰인 세 가지가 아니라 그 세 가지를 기껏 말했더니 이에 질세라 조르바가 구석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내게 네 번째 이론이 있소이다. 그가 소리쳤다. 그랬더니 나 화자는 불안스럽게 조르바를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꽤나 심각한 상황이거든. 맞아. 주교도 그를 즉 조르바를 돌아봤다. 말씀해 보시오. 당신의 이론 즉 조르바의 이론 역시 축복을 받으시기를. 그래 무엇이오? 라고 주교가 물었지. 그랬더니 조르바가 한다는 말은 2 더하기 2은 4이라는 것. 조르바가 엄숙하게 말했다. 주교가 멍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거 뭐야? 그랬는데 여기서도 끝이 아니야. 그리고 5번째 이론도 있지요. 영감님, 조르바는 말을 이었다. 무엇이냐면 2 더하기 2은 4이 아니라는 거요. 어때요 영감님? 내기 한번 해봅시다. 하나 고르시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간다는 게 그러니까. 조르바는 태생적으로 유머가 있는 건지 여유가 있는 것인지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고 봐. 그래서 난 너무 재밌더라고. 주교가 멍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는 이 한 줄의 문장이 꽤나 유쾌하게. 그렇죠. 이 친구 봐라. 아니고. 정말 이렇게. 이런 수도승의 죽음 그리고 주교와의 대화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대하는 조르바의 태도를 알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죽음으로는 마담 오르탕스, 조르바의 애인이자 결혼을 약속한 사이, 이 부인의 죽음과 앞서 설명드린 그 과부의 죽음, 그 두 가지 사건으로도 조르바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 심지어 본인이 사랑하는 여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까지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3명의 죽음을 배치하고 네. 처음에 수도승의 죽음을 통해서 주교와의 대화를 이렇게 해학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이 네. 야 조르바 진짜 가볍구나. 웃긴 친구네. 재밌네. 이거 뭐야? 라고 볼 수 있다면 네. 그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맞아요. 오르탕스의 죽음을 맞이하는 조르바의 태도나 네. 과부의 죽음을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서의 조르바는 너무나 멋진 사람이야. 맞아. 멋진 남자이자 멋진 구성원. 여기서 이제 마담 오르탕스를 정말 사랑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너무 가볍게 자꾸 홀리려고만 하고 천박한 멘트? 이런 거를 보고서 정말 이 오르탕스를 좋아하는 거 맞나?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맞나? 싶었는데 오르탕스의 이제 죽음 앞에서 보여준 태도는 정말 사랑했고 다만 이제 죽음을 대할 때 혹은 이겨내는 방식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오르탕스와 과부의 죽음을 말씀드릴 텐데 사실 소설에서 순서는 과부가 먼저 죽고 맞아요. 조르바가 사랑하는 여인인 오르탕스가 그 이후에 죽어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오르탕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수도원에서의 죽음을 대하는 조르바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캐릭터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는 점. 자, 그래서 조르바가 사랑한 여인 오르탕스의 죽음이 책의 373페이지에 그려지고 있어요. 네. 먼저 오르탕스가 마지막 말을 남기지. 죽고 싶지 않아. 정말 죽고 싶지 않아. 조르바가 고개를 숙이고 앙상한 손으로 여자의 이마에 즉 오르탕스의 이마에 대고 얼굴 위에 덮었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가 속삭였다. 진정해. 진정하게. 나 조르바 여기 있네. 나 조르바일세. 겁내지 말고. 돌연 환상이 다시 돌아왔다. 파란 나비떼가 날개를 벌리고 침대 위를 뒤덮었다. 죽어가는 여자는 조르바의 손을 잡고 팔을 뻗어 목을 끌어당겼다. 또 한 차례 부인의 입술이 움직였다. 우리 카나바로, 내 사랑하는 카나바로. 십자가가 베개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면서 잘게 부서졌다. 밖에서 사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결국 마담 오르탕스 부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조르바는 자기 목에 감긴 오르탕스 부인의 팔을 부드럽게 풀고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다. 그는 손등으로 눈을 문지른 다음 돌아서서 죽어가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눈물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조르바가 엄청나게 많은 오열을 했다는 게 그려지고요. 네. 사랑하는 부인을 보면서 공포에 질린 초점 잃은 눈을 그대로 뜬 채 죽음을 맞이하는 거를 끝까지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된 오르탕스를 두고 조르바는 마당으로 나가면서 더 울고 싶었지만 여자들 앞에서 울기가 부끄러웠던 모양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시신 처리하는 것까지 나오게 돼요. 사실상 울부짖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한 2-3페이지에 걸쳐서 표현을 한다. 376페이지에 조르바가 자신을 타일렀다. 조르바 슬퍼하는 꼴을 보이지 마. 네가 어떻게 되먹은 인간인가를 보여줘.
이런 말을 하면서 조르바는 식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술 한 잔을 단숨에 마시고 2잔 석잔째까지 받아 마신 다음 닭다리를 씹어 먹었다. 마을 사람들이 말을 걸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술을 마시고 탐욕스럽게 고기를 한 입 불룩이 넣어 우적우적 씹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부블리나가 누운 방 쪽에 가 있었고 먹고 마시면서도 귀로는 열린 창으로 새어나오는 여자들의 만가를 들었다. 그 슬픔을 이렇게 꾹꾹 눌러 참으면서 이겨내려고 한다는 게 보여지고 조르바가 굉장히 터프하고 됐어 괜찮아 하면서 막 이렇게 호탕해하는 그런 성격을 계속 보여줬는데 본인이 사랑하는 오르탕스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지는 장면이 그려져서 인상 깊었어요. 사실 조르바는 이런 녀석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앞에서 보여줬던 호탕하고 꽤나 거칠고 누군가는 기분 나쁘게 접했을 수도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어떻게 진심으로 대하고 그녀를 떠나보내는지까지 이 과정을 본다면 이 녀석 진짜구나. 맞아요. 오르탕스 죽음에서 너무 이제 슬픈 나머지 화자인 나한테 분노와 공포에 떨려가면서 질문을 해요. 도대체 두목, 왜 사람들은 죽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화자인 내가 모르겠어요 조르바. 부끄럽지만 이런 답변을 내놓으니까 조르바가 또 모르신다 하면서 아니 두목 당신이 읽은 그 모든 빌어먹은 책들 그것들은 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왜 읽어요? 책이 그런 거 알려주지 않으면 도대체 뭘 알려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화풀이 하듯이 화자한테 또 얘기를 해요. 화풀이 하는 거지. 실제 그 화를 풀어놓을 곳도 없고. 본인도 그렇게 화를 내면서도 알 거야. 알았을 테고. 알지. 그러한 답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걸 알았을 거고. 지금 말하는 표현처럼 다시 327페이지. 조르바가 화자에게 말하길 당신은 책에 쓰여있는 그 엉터리 수작을 다 믿어요? 당신이 믿어야 할 것은 바로 나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조르바가 나인 화자를 다그치고 나니 328페이지. 화자인 나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날 밤 처음 들은 꾀꼬리 우는 소리는 우리 고독을 더할 나위 없는 슬픔으로 채웠다. 나는 문득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에 흠칫했다. 목이 메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우리 오두막 문 앞에서 대지와 바다를 바라보았다. 밤새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았다. 내 맞은편 모래사장 위 하루 전만 해도 색깔이 형편없이 우중충하던 가시덤불이 아침에 보니 하얀 꽃으로 잔뜩 덮여 풍겨왔다. 그때 내 뒤로 행복에 겨운 목소리가 들렸다. 조르바가 일어나 발라의 몸으로 문께로 나선 것이었다. 그 역시 봄 풍경에 화들짝 놀란 것이었다. 앞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인 화자는 그리고 우리 독자들은 미처 준비되거나 예상되지 못한 채로 조르바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을 만한 의문에 대해서 생각에 잠기게끔 하는 그러한 장치들과 멋진 표현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 이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 소설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여러 인물의 죽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조르바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 과정을 그려내면서 결국 이 삶의 덧없음 그리고 삶과 죽음 이 삶의 의미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영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뜻깊게 고찰할 수 있게끔 그리고 꽤나 비중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대목들이 서서히 등장하게 되고 맞아요. 이러한 분량을 책의 약 100페이지에 걸쳐서 할애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죽음에 대한 조르바의 태도를 1년에 3가지 정도의 큰 사건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조르바가 죽음에 대해서 보이는 단적인 문구가 있는데 386페이지에 두목 낱말이요. 나는 매 순간 죽음을 생각해요. 죽음을 보는 거지. 무서워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좋아하진 않아요. 나는 그냥 보는 거예요. 이런 대목에서 보면 조르바가 죽음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이제 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죽음 앞에서 충격을 받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러는데 이제 담담하게 슬퍼하고 울고 오열하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격변의 일로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가치관을 지닌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르바의 가치관에서 봤을 때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거고 당연한 것이라면 삶의 일부분인 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거를 역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죽음에 대한 생각과 표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요. 388페이지. 조르바는 매일 후줄근하게 지친 채 일터에서 돌아왔고 그는 불을 지피고 저녁을 지었고 우리는 함께 먹었다. 우리는 우리 내부에 잠들어 있는 망령, 즉 죽음과 공포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우리는 과부 이야기도 마담 오르탕스 이야기도 하느님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바다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자, 그러했고 자,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느껴지는데
조르바의 침묵 때문에 영원하고도 부질없는 질문들이 다시 한번 내 내부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다시 한번 내 가슴은 고뇌로 차올랐다. 세상이란 무엇일까? 세상의 목적은 무엇이며 무슨 수로 우리가 하루살이 같은 목숨을 달고 세상의 목적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자, 이러한 질문들을 떠올리는 게 앞서서의 책에서 풀어냈던 이 둘의 관계로서 본다면 사실 꽤나 시끄러운 조르바였다고 느껴졌거든. 책의 약 38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할애해 가면서 카잔차키스가 조르바를 그려내는 데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호언하고 호탕하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들이 독자인 나로 하여금 허를 찔린 듯한 느낌을 받았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쯤 되니 조르바가 침묵을 하는 방식으로 독자에게 대화를 걸었던 게 아닐까라고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그랬던 조르바가 오히려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 그럼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끔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조르바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바뀐 조르바를 통해서 질문해내는 방식이 꽤나 신선하게 보여졌다라는 것. 425페이지에 조르바와 화자인 내가 이어가려고 했던 이 탄광 사업은 결론적으로 실패로 끝나요. 접게 돼요. 마무리는 됐는데 네. 그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내진 못했다. 네. 근데 어쨌든 처음 이들의 만남 자체가 화자인 내가 조르바를 고용해서 광부로 일하게끔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둘의 비즈니스가 끝났기 때문에 헤어짐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조르바에게 케이블 연장, 그동안 손수레 이런 거를 넘겨주면서 화자인 내가 조르바 저걸 당신에게 선물로 주겠어요. 저건 모두 당신의 것이에요. 행운을 빕니다 하면서 이제 헤어짐을 얘기를 하고 조르바는 울음을 참으려는 듯이 우리 그럼 헤어지는 건가요? 어디로 갈 작정이요? 이렇게 헤어짐을 마지막 페이지에 그려주고 있죠. 아쉬워하지. 네. 아쉬워하지만 맞아요. 나인 화자가 말하길 조르바 너무 상심 마세요. 또 만나게 되겠지요. 누가 압니까? 사람의 능력이란 워낙 무서운 거라서. 훗날 우리 원대한 계획을 실천에 옮겨봅시다. 우리만의 수도원을 짓고 신도 없고 악마도 없고 오직 자유로운 인간만 있는 수도원. 이렇게 말하고 5년을 만나지 못해요. 근데 인상적인 건 조르바가 어른처럼 오히려 말만 나한테 두목이라고 하지 본인이 두목인 것처럼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헤어질 때는 화자인 내가 어른스럽게 보듬어 주듯이 얘기를 했어요. 책의 432페이지 우리의 이별은 칼로 밴듯이 깔끔했다. 이 한 줄의 문장으로 거의 무슨 연인이야 연인. 그렇지. 이들이 이렇게 호영호제하고 크레타 섬에서 많은 에피소드와 시간과 경험을 공유했던 것과는 네. 달리 뒤도 돌아보지 않는 이별과 같은 느낌. 맞아요. 그리고 5년이라는 세월, 공포의 5년이 흘렀다. 처음 3년간은 그래도 이따금 엽서를 받을 수 있었다 라고 표현한 건 이 이후에는 사실상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네, 가끔 엽서는 서로 주고받았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렇지. 자, 이제 대망의 클라이막스 조르바의 죽음을 네. 경험하러 갑니다. 네. 435페이지. 네. 내가 조르바의 전보를 받은 것은 이 쓰라린 한겨울이었다. 처음에는 슬며시 화가 났다. 육체와 정신을 버티게 해줄 빵 부스러기 하나 없어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판국에 전보를 쳐서는 아름다운 노감한 덩어리를 보러 수천 리를 달려오라고 하다니 아름다운 거 좋아하네. 아름다움에는 심장도 없고 인정머리도 없어. 그러니까 꽤나 빈정상하고 속상한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화자가 독일의 베를린에 있었는데 그 당시 독일이 대기근을 겪는 중이었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워낙 춥고 굶주리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름다운 노감을 보러 오세요 이런 엽서를 보내니까 그러나 그것이 책을 꾸준히 읽어온 우리 독자들이라면 네. 아 조르바니까 맞아. 조르바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앞서 우리가 좋다고 그렇게 밝혀냈던 그가 편지를 쓰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눈치를 챘어야 된다고 봐. 맞아. 아쉬운 거지. 그치. 그리고 표현을 아름다운 노감을 보러 오라고 했지만 자기를 보러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보고 그렇지. 싶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국 주인공인 나 화자가 네. 조르바와의 두 번째 이별, 네. 사실상의 두 번째 이별을 경험하면서 조르바를 죽음으로써 맞이하게 된다는 것. 네, 이제 작별이죠. 평생의 작별이 되고요. 조르바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네. 나인 화자는 그를 추모하는, 네. 그를 애정하는 마음을 담아 연대기를 작성하겠다. 네. 소위 그에 대한 자서전? 맞아요. 혹은 뭐 책을 쓰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과거에 그와 있었던 일을 행적을 최대한 완전하게 그려내기 위해서 밤낮으로 글을 썼다고 441페이지에 표현이 돼 있고 몇 줄 만에 그래서 조르바의 연대기를 완성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돼요. 좋습니다. 네. 자, 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 하고요. 이 소설 말씀드린 것처럼 약 450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분량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 이 소설은 이 대목에 집중해서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라는 정도의 취지라는 것. 네.
각자의 다 소감과 취향 그리고 소설을 읽어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은 극명히 대비되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 그래서 그리스인 조르바, 굉장히 거칠고 야생의 본능적인 직관적인 캐릭터,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인 화자, 지성인이고 지식인이고 그리고 감성적이고 꽤나 현대인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명의 캐릭터를 통해서 저자인 카잔차키스의 조르바를 만나면서 독자인 우리가 나인 화자를 통해 정반대의 세계를 접해볼 수 있는, 경험해볼 수 있는, 간접 경험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런 구조로 보신다면 보다 더 이 책을 재미나게 흥미롭게 정말 유쾌한 친구인 조르바를 만나러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사람이니까 항상 할 수 있는 질문, 원초적인 질문이 이 책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삶을 살아낼 때 철학적인 사념? 이념이 중요한가? 혹은 내 본능을 따르는 게 중요한가? 이런 대립이 항상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화자랑 조르바의 상반된 태도 양식을 통해서 당신이라면 어떨 것인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 적용하면은 어떨 것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고전의 묘미가 항상 이렇잖아요. 책 전반적으로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라는 그런 주제를 제시하면서 내가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보게 하는 거? 통찰을 얻게 하는 거? 그런 묘미인데 그리스인 조르바도 역시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슬 오빠가 몇 번이나 감동을 해서 멈췄었는데 구절 중에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서정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아름답다 아니면 나 지금 행복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를 너무나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는 표현이 많아서 그런 것 정도는 익히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그렇지. 뭔가 책이 참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녹음을 하면서도 느끼는 바가 더 풍성해졌다고 봐요. 저는 굉장히 감성적이 되었고 저희도 그래서 책에 대한 소감을 언제나처럼 말씀드리고 있고 또 드리겠지만 책의 75페이지 다시 갑니다. 오늘 다시 가는 게 2번이나 있네요. 다시 가네요. 나는 그와 보낼 몇 달이 내 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요모조모 따져봐도 나는 아무래도 행복을 헐값으로 사는 기분이었다.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임을 예감하면서 이 녹음과 방송이 전해지길 바라고. 맞아요. 물론 두 캐릭터의 양립이 우리 인간 내면에 개개인에게 다 있는 존재한다고 면이죠. 봐. 네, 그렇죠. 그리고 항상 고민하는 포인트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과 선택을 이어가는 거지. 네. 다양하게 얻어갈 수 있지만 그냥 조르바, 주인공 조르바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삶에 대한 고민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즉각적인 몰입을 할 수 있고 그 몰입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나의 경험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거는 정말 깨달은 바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개인적으로 읽어야겠다라고 우리 독서스탈라에서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소설책을 크게 2권 정도 꼽아보자면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리고 바로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익히 우리가 그 이름과 명성을 떨치고 있던 책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접하지 못했었던 이 2권의 책을 소위 양대산맥을 드디어 책장에서 꺼내 읽어보는구나라는 이 정복감, 만족감, 맞아요. 성취감. 만족스럽네요. 해냈다는 만족감이 해냈다는 만족감이 춤이라도 추고 싶네요. 마치 조르바처럼. 마치 조르바처럼. 내가 또 마치를 넣었네 젠장. 다시 해. 조르바처럼. 조르바처럼. 죄송합니다. 저희 짰어요. 이건 짰어.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나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은 이게 바로 조르바가 주는 힘이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가장 솔직하고 직관적인 모습. 감각에 때로는 이렇게 기대는 모습, 흠뻑 빠지는 모습 필요한 것 같아요. 더욱더 저희에게 빠져드실 수 있도록 불철주야. 불철주. 근데 실제로 불철주야. 오랜만에 쓴다 이런 표현. 실제로 편집이 불철주야. 진짜 너무 또 좋은 소설을 읽었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굉장히 꽤나 감성적이고 감상에 빠져들게 하는 책이었다는 점에서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 또 저희 댓글도 달아주시면서 감상평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알아서 해주시고 부담을 드리려는 생각은 아니니까 편하게 들어주시고 부담 안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함께 읽은 이 소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책으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